5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가 되었네요. 오늘은 이제 전자책 기획 및 구도 잡기인데요. AI를 활용하여 승인용 전자책이라고 해 놓았는데 승인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용 전자책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 승인용이라는 말은 전에 과거에는 와디즈에서 전자책을 한 30%만 써도 승인을 내줬습니다. 저 승인을 받고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자책을 완성을 해서 서포터한테 보내주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자책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와디즈에서도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트가 전체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책 전체가 있어야 되고 텍스트가 이제 전자책에 이제 초고가 전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표지나 양식, 영상, 사진 등 세부 사항은 추후에 넣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우리 상세 페이지도 10회까지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전자책을 써본 경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전자책을 써본 적이 없고 절반 정도는 전자책을 써본 분도 계시고 또 여러 번 써서 이미 전자책 쓰는 거는 별로 부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달 전에 조사한 거니까 지금은 전자책 쓰는 거 다들 무리 없이 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예시로 이제 내가 쓰는 책은 이런 거다라는 건데 빵원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자책으로 쓰고 펀딩하기 뭐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식을 돈이 되게 하라 전자책 펀딩 실전 가이드라는 부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제목과 주제를 일단 제목으로 이제 대략 이제 정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챗GPT로는 구도를 어떻게 잡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에서 이제 전자책을 쓰는 기획봇을 만들어서 뒀습니다. 편하신 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제목, 목차 구성, 핵심 구성, 프롤로그 쓰기를 도와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와디즈 플랫폼에 펀딩할 전자책 주제 추천해줘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주제가 있죠. 주제를 다 정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 두 번째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목도 이제 처음에 막연할 때 와디즈 플랫폼에는 어떤 전자책이 인기가 있는가 볼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볼 때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 와디즈 펀딩 고객층의 관심사, 또 전자책이라는 콘텐츠 형식의 적합성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펀딩 성공 가능성이 높은 트렌드. 그런 게 어떤 거냐? 사람들은 N자, 부업, 수익 창출형 이런 거에 관심 많다. 월 500만원 버는 온라인 수익 시스템이라던가 챗GPT, 미드저니, AI 툴 활용해서 월 100만원 만들기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퇴근 후 스마트 스토어 1인 창업 가이드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전문가 노하우 전수형이라든지 취미 생활 실용형, 그 다음에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주제를 정하지 못했을 때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 노하우 전수형이 이제 내가 뭐 쓸 주제로 적합하겠다라고 싶으면 이렇게 뭐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라 그랬죠.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따옴표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 주제를 좀 더 알려줘 라고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주겠죠. 이렇게 와디즈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전 경험 기반 독자들이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 또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와디즈에 가면은 그 상세 페이지 보면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쵸? 작은 투자로 큰 성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으로 팔리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법,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1인 전문가 브랜딩, 컨설팅, 코칭, 수익화 가이드, 이렇게 초보도 가능한 기업 유튜브 채널 성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이미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오늘 챗GPT가 좀 느립니다. 이게 저녁 시간 미국의 버거 형님들이 일어날 시간, 출근할 시간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챗GPT가 느려지더라고요. 이제 다음 보면은 전자책 주제부터 성공적인 목차, 그 다음 단계로 확장된 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보면 제목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고 글을 쓰고 나중에 보면은 이 글에 맞는 제목이 다시 그 매력적인 제목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제목을 정하지 않고 주제만 정하고 글을 쭉 써내려 가고 제목은 나중에 정합니다. 주제를 써내려가다가 보면 이제 글이 정보가 더 많이 모였을 때 제목을 정하기가 더 이렇게 글 내용에 맞는 제목을 더 잘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전자책 제작을 위한 전체 플로우를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능 정결 구조에 맞게 대제목, 소제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목차 기반 확장된 글 작성해 줄 거다. 그 다음에 와디즈 전자책 펀딩에 적합한 호킹 제목 10개 추천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아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기로 와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주제를 복사해서 이렇게 다시 챗GPT로 갑니다. 가서 다음 주제를 입력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죠. 주제 입력해 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보내기 하면요, 전자책 주제, 빵원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전자책 펀딩, 기획부터 제작, 후속 수익화까지 전 과정을 안내한다 라고 이제 얘가 주제를 정해주는 겁니다.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래그하면 다운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네요. 아직도 쓰고 있나 봅니다. 계속 쓰고 있어요. 엄청 많이 쓰고 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공적인 목차 기승전결 구조로 이제 프롤로그 왜 지금 전자책 펀딩인가, 이제 뭐 이렇게 출판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 크라우드 펀딩이 제공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승전결해서 쭉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 줬습니다. 에필로그 나도 할 수 있다, 전자책 크리에이터의 길, 이렇게 했습니다. 확장된 글도 있는데요. 지금 뭐 확장된 글까지 다 얘가 해줬는데, 일단 목차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이제 대제목, 소제목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저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여기에 정리된 것을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쭉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사를 해서 다음 내용을 보고 목차를 구성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제가 안 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내주게 할게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자, 이렇게 목차 기획안 해가지고 프롤로그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제가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얘가 자꾸 이런 말을 쓰네요. 지식에서 시작한 첫걸음, 시행착오서 깨달은 펀딩 성공 법칙. 그래서 누구나 가능한 지식 펀딩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빵원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전자책 펀딩 왜 지금인가 라고 하면서 전자책 펀딩 성공자가 말하는 5가지 특징까지 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승전결 방식으로 이렇게 쭉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이 반이다, 팔리는 콘텐츠 만들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획 자동화, 5분 안에 아이디어 뽑아내는 법 하면서 이제 적절한 그 목차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물론 이제 이 목차를 갖다가 쭉 복사를 해서 이제 A4에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목차에 따른 글을 쓰면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프록이 뭐 좀 아닌 것 같다 라든지 더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다시 회신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좀 더 풍성하게 알려줘, 브록을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물론 이 브록에 대해서도 얘가 다시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확장된 글 써줘.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장된 본문 샘플 작성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확장된 본문 써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 목차에 아까 그 목차에 얘가 이제 확장된 본문 샘플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친절하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요. 실제 전자책 작성 시 이걸 기반으로 살을 더 붙이면 됩니다. 예, 붙여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된대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자, 확장된 본문 프롤로그 내 지식이 수익이 되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해서 살을 더 붙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프롤로그를 이제 얘한테 써달라고 하질 않고 제가 직접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쓰는 방법이 이게 전자책을 이렇게 그 다 타이핑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뭐 타이핑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타이핑까지 하려고 하면 정리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롤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음성 녹음을 합니다. 음성 녹음으로 이제 프롤로그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주절주절 다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했고, 이 책은 왜 쓰게 됐고, 이 책을 썼더니 어떤 뭐 변화가 있었고, 또 쓴 책으로 어떻게 했고 하면서 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다 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게 텍스트로 나와요. 음성 녹음을 하면 텍스트로. 요즘에는 AI 기능이 다 장착돼 있어서 전에 AI 기능이 없을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밴드에다 글을 썼습니다. 나만 쓰는 밴드에다가 글을 음성으로 거의 글을 하루에 저녁에 자기 전에도 뭐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음성 녹음으로 쓰면 이제 텍스트로 다 찍히잖아요. 그렇게 된 것을 갖다가 이 A4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책 쓸 때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프롤로그를 제가 음성 녹음으로 다 했거든요. 이거를 물론 음성 녹음을 할 때는 전체가 뭐 띄워쓰기 이런 것도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겠죠. 뭐 되든 안 되든 다 음성 녹음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 펀딩은 이래서 해야 돼요. 뭐 라고 이제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에는 일정한 장벽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음성을 갖다가 챗GPT에 넣어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제목도 각각 내용마다 제목도 정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핵심 코드를 뽑아내서 얘가 이렇게 제목까지 이렇게 써서 준 것을 갖고 다시 이제 보면서 다시 읽어 나가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됐는지 또 글이 또 이렇게 읽는 사람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책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글은 되어 있는지 뭐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건 10번도 더 다시 읽으면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지 처음부터 글로 다 쓰지를 않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쓰다가 지치거든요. 음성으로 먼저 하고 어떻게 하느냐, 프롤로그는 내가 직접 쓴다. 왜냐, 내가 쓰고자 하는 건 내가 제일 알기 때문에 AI가 아직 나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자 하는 책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걔가 다 프롤로그를 써준 걸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기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쓰고자 하는 건 내가 제일 잘 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음성으로 쓰고 음성이 텍스트로 전환되고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어디 챗GPT한테 소제목 넣어서 정리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확장된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한 5줄 정도 이렇게 얘가 다 확장을 시켜놨어요.
기획 자동화 시장 흐름 이제 요렇게 된 것을 갖다가 다시 후킹 제목 10개 이제 아직 우리 제목 안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후킹 제목 제목이라고 치면 내가 이제 제목을 10개를 뽑아달라고 제가 이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후킹 제목 10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쭉 추천해줍니다. 이걸 보고 돈 한 푼 없이 전자책으로 수익내는 법, 뭐 AI로 이렇게 이 중에 내가 어떤 제목을 정할지 참고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보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AI 비서 5명을 둔 듯. 너무 신기하죠? 얘가 내가 하는 말을 들었나봐요. 제가 비서 5명 정도는 둔 것 같아요. 챗GPT를 쓰니까 이런 말을 요즘에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는데 어떻게 얘가 이걸 알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정하고 제목은 이거 해서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다른 것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위에 것을 갖다가 다 붙여넣기를 하고 이제 프롤로그는 음성으로 녹음해서 다 정리해서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수정을 하면서 써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다 써내려가면서 어디에 이제 써내려가면서 어디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 사진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다, 어떤 사진이 들어가면 좋겠다, 또 예, 동영상은 어디쯤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챗GPT에다가 이걸 해놨어요. 아까 이제 텍스트 사이 사진 동영상 또 AI 그림 AI 그림 도표 등등이 들어갈 텐데 이걸 좀 시각화 해서 배치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이제 AI 그림이 이렇게 배치 이제 프롤로그에 이렇게 AI 그림 지식의 씨앗이 자라나 돈이 되는 성장 일러스트가 좋다라고 했네요. 본인의 첫 펀딩 성공 스크린샷 와디즈 대시보드 일부 캡처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처음에 프롤로그 쓸 때 여기에 이제 전자책 쓰는데 여기에 요거는 요렇게 없애버리고요. 여기에 요렇게 확장된 본문 프롤로그 여기에 이제 사진이 하나 들어갈 자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사진이 하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냐? 여기 보면 AI 그림 배치 아이디어 이제 이걸 해서 복사 붙이기 해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지금 갖다가 미리 넣지 말고 이렇게 그림이 들어갈 거다라고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쭉 써내려 가는 거죠. 근데 이 글도 이거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음성 녹음을 해서 텍스트로 만들어서 음성, 다음 텍스트, 다음 챗GPT에 넣고 어떻게 한다? 소제목에다가 구분된 글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듬어요. 하고 다음에 이제 제 1장부터 왜 지금인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또 글 이렇게 시각 자료를 이제 글이 시작될 때 제목 밑에 이렇게 시각 자료를 주로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도표, 전통 출판, 전자책, 펀딩, 비교표를 넣어라 라고 했고요. 짧은 동영상을 넣어도 좋다. 1분 자기소개 영상. 아, 이거는 좀 특이하고 좋네요. 자기소개 영상을 넣는 거예요. 전자책에.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AI 그림, 펀딩 생태계를 설명하는 흐름도형 일러스트를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배치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1장에 넣을 거다라고 준비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두고 이제 자리 비워놓고 이렇게 글을 또 이렇게 쭉 써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계속 한 10번은 다듬어야 될 겁니다. 다듬어서 내가 원하는 전자책, 그리고 독자가 사줄 만한 전자책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는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썼던 책 갖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렇게 제목 들어가고 이제 목차가 들어갔습니다. 목차가 기승전결 방식을 택했고 또 그 안에 세부적인 소목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또 보기 좋게 이렇게 박스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목 들어가고 이제 프롤로그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AI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고 또 텀블벅과 와디즈를 비교한 도표를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왜 와디즈를 해야 될까라고 하고 와디즈 카테고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캔바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하면서 내용을 넣었는데요. 돈을 먼저 받으니까 좋다. 전자책 펀딩을 하면 또 팬들과 소통하면서 책을 쓴다. 이제 팬들이 뭐 그 질문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질문에 이제 답글 쓰면서 계속 소통을 해주는 겁니다. 또 팬덤이 형성되면 서로 미팅을 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펀딩을 성공을 하면 외부에서 협업하자 막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어 설명하고 또 와디즈는 왜 해야 되나, 또 와디즈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와디즈는 이렇게 와디즈가 있고 와디즈 파이낸스가 있어서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고, 와디즈는 비금융권이지만 이제 와디즈 파이낸스는 금융권이어서 우리가 펀딩할 때 나중에 광고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불로 내는 거는 이제 타겟 광고 같은 거는 선불이지만 대부분은 다른 광고는 전부 후불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융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와디즈 파이낸스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또 진행 과정
펀딩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강조를 했고요. 또 이렇게 제목이 바뀔 때는 가능하면 페이지를 바꿔서 이제 보기 좋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계정 세팅 방법 설명을 했고, 펀딩 구조 이해하기, 다음에 성공 3가지 핵심 요소, 스토리, 리워드, 목표, 금액. 이게 이제 와디즈 성공적인 펀딩의 3가지 핵심 요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획부터 작성까지. 이런 것을 제가 책으로 썼다. 책으로 썼는데,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하려면 구매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13,500원 이 정도 하는데, 내가 13,500원에 이 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팔렸을까?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겠죠. 몇 권은 팔렸습니다. 몇 권은 팔렸는데, 그러면 수익은 어떨까요?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별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고요. 2024년 도서 객단가 평균이 10만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와디즈에서 전자책 펀딩의 객단가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이 10만원의 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10만원의 가치가 있도록 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동영상 같은 거는 전자책에만 들어갈 수 있고 종이책에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도 강조를 하고, 또 리워드 품목에서 전자책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굿즈 상품이 같이 나가요. 아니면 실천 달력이 나가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객단가가 10만원이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펀딩이 크게 성공할 경우에는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단기간이고요. 이렇게 팬덤이 형성돼서 자연스럽게 퍼스널 브랜딩이 됩니다 라고 했고요. 이제 리워드 설계하는 것, 제목, 컨셉 정하기, 리워드 설계하는 것,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핵심 어구라든지 이렇게 글을 모아두어서 강조할 때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글을 집어넣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디즈 페이지 만들기라고 했는데, 이제 스토리 섹션 잘 비교해야 된다.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에서 스토리 섹션은 지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그리고 이해하는지 어떤지 반응을 살피면서 조근조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와디즈 형식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은 것이 바로 와디즈형이고, 이런 거는 강연에 설교하는 데겠죠. 또 목표 금액, 후원자 유치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쭉 스토리 작성법에서 독자는 어떻게 설득하는가 라는 것, 또 이렇게 시각적인 것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왼쪽처럼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색깔을 넣고 분류를 하고 박스 치고 라고 하면은 훨씬 이 왼쪽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관심을 더 끈다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이렇게 글만 쓴 것보다 그림이 이렇게 시각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훨씬 이렇게 와디즈에서 관심을 끄는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배너나 썸네일도 마찬가지. 더 이렇게 하늘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와디즈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디즈 홈페이지가 이렇게 녹색, 하늘색에 가까운 녹색이다 보니 이제 한동안은 이런 색깔들이 꽤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컨텐츠를 넣으면 이제 신뢰감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출을 하려면
이제 와디즈를 또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세요 라는 거고, 승인 후 수정 및 보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페이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홍보 마케팅. 결국은 이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홍보와 마케팅에 달려 있는데, 와디즈에서 홍보라는 것은 펀딩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부 마케팅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는 내부 마케팅은 이제 후불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내고 막 그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와디즈에서 아까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홍보를 해주고, 나중에 와디즈에서 이제 돈을 입금 받을 때 그 부분을 홍보비를 제외하고 입금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 중요하고요. 또 블로그나 카페나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렇게 SNS 계정을 미리 키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림 신청하고 책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합니까? 라고, 이게 펀딩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후원자들과 미리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한테 책 전체 요약집 같은 것을 줘서, 이거 요약집인데 미리 읽고 어떤지 좀 얘기해줘, 조언을 해줘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또 마감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명단 확인, 리워드 준비. 이제 리워드는 와디즈에서 내가 펀딩한 상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자책이기 때문에 전자책 상품이 리워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작 및 발송 일정을 정리해서 제작해서 보내주면 된다. 전자책은 EPUB나 PDF 방식으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전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